JH그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재벌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세훈 회장의 제국입니다. 50층 높이의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고 그 안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장윤석, 장세훈 회장의 장남이자 공식적인 후계자죠. 32살의 장윤석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입니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외모, 항상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갖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실력보다는 아버지의 위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사님, 새 프로젝트 팀의 인원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장윤석의 사무실. 비서가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다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도윤? 이 사람은 누구지? 본 적 없는데. 아, 작년에 고졸 특혜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인사팀에서 추천했다고 하네요. 장윤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고졸이라니. JH그룹 같은 초일류 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장윤석은 곧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알 리 없었죠. 그 이름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이틀 후 장윤석은 회의실에 들어서다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의 젊은 남자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주변의 팀원들은 모두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박 부장까지도요. 이렇게 하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비용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윤석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28살 학벌도 배경도 없지만 놀라운 실무 능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청년이었죠. 이사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장윤석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강도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장윤석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 그리고 미묘한 위협감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장윤석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강도윤의 아이디어를 극찬했습니다. 장윤석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질투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고졸 출신 신입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윤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제안은 항상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고 그가 맡은 업무는 언제나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겸손한 태도로 그는 빠르게 회사 내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장윤석은 그런 강도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열등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졸 출신이 뭘 안다고. 장윤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윤의 보고서가 장세훈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세훈 회장은 오랜 습관대로 매일 저녁 회사의 주요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보고서에 적힌 새로운 시스템 설계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접근 방식,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은 높이는 발상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건가? 장세훈은 옆에 있던 최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강도윤이라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고졸 특별 전형으로 입사한 친구인데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장세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요즘 같은 학벌 사회에서 고졸 출신이 대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게다가 이 정도의 탁월한 아이디어라면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내일 그 직원을 내 사무실로 보내게.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한 비서가 그를 안으로 안내했고 장세훈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에 도윤은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세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세훈의 눈에서 미묘한 동요가 느껴졌고 도윤은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시스템 설계안 자네가 만든 건가? 네, 회장님. 제가 현장에서 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구상한 건가?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팀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장세훈은 강도윤의 대답보다 그의 태도와 말투에 더 주목했습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결코 오만하지 않은 모습,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눈빛, 말투, 사고방식,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지? 28살입니다, 회장님. 장세훈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28. 그렇다면 그때 태어났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문득 25년 전 아름답고 총명했던 한 여성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정미숙, 그의 옛 비서이자 짧은 연인이었던 여성이었죠.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은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세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이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과 끌림은 무엇인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자네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네. 강도윤이 인사를 하고 나간 후 장세훈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미숙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그녀의 눈빛, 미소. 방금 만난 청년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장세훈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세훈은 강도윤의 행보를 은밀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 보고서, 동료들의 평가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강도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윤석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고졸 출신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관심이 단순한 업무적 평가를 넘어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대체 뭐가 특별하다고? 장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그에게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윤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서서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존재는 회사 내에서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진행된 신규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내면서 상부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이는 장윤석의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강도윤을 직접 만난 이후 회의 때마다 그에 관해 물어보는 모습은 장윤석의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원 회식 자리에서 장윤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강도윤이란 직원 요즘 많이 띄워주시네요. 모 학벌은 좀 약한 편이지만. 그의 말에 최 이사가 술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윤석 이사님, 요즘 기업 경영에서 학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실무에선 정말 뛰어납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죠. 장윤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임원들이 강도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리더십 포지션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고졸 출신이 우리 회사 같은 대기업에서 팀장급으로 올라가는 건 좀. 그의 말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한 비서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장윤석의 노골적인 학벌 차별적 발언에 불편함을 느낀 것이 분명했습니다.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자기 일에 책임감도 강하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장윤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운전기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고졸 출신이 나보다 인정받는다니 말이 되나? 다음 날 아침 장윤석은 강도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님? 장윤석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아 강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단정한 차림새, 흐트러짐 없는 태도, 또렷한 눈빛이 더욱 그를 자극했습니다. 자네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더군. 회장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팀원들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한 척하지 말게. 고졸 출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니까. 강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사님. 장윤석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실력? 그래, 자네가 실력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기업은 실력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인맥, 배경,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말없이 장윤석을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아닌 차분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장윤석을 더 자극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할 거야. 자네는 지시받은 일만 하면 돼. 알았나? 네, 이사님. 강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장윤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도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담담함과 자신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윤의 인사 기록을 모두 가져오게.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불리한 평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장윤석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그의 발언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팀원들에게도 압력을 넣어 강도윤과 거리를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고 발언 기회가 없으면 서면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장윤석의 방해 공작은 역효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세훈 회장의 눈에 아들 장윤석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장윤석이 아닌 강도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그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회사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장세훈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25년 전 그가 버렸던 여자와 아이에 대한 기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정미숙 그녀는 그의 비서였고 짧은 시간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장세훈은
자신의 지위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 28살이겠지. 장세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바로 강도윤의 나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강도윤의 인사 기록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더해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한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강도윤 씨에 관한 추가 보고서도 준비했습니다. 한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세훈이 최근 강도윤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을 눈치채고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고맙네. 이 자료들은 내가 직접 검토하겠어. 한 비서가 나간 후 장세훈은 강도윤에 관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 학창 시절의 성적, 전 직장에서의 평가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가족관계 항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아버지 불명. 장세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세훈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신규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강도윤이 직접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강도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도윤은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해결책은 창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세훈의 관심은 그의 말보다 그의 모습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 말투, 손짓,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정미숙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회장님? 강도윤의 말에 장세훈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발표 잘 들었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장세훈은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그 앞에 서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장세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도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하고 현명한 분입니다.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장세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강도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장세훈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만약 강도윤이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그가 버렸던 여자가 그토록 훌륭한 아들을 키웠다면, 그 생각은 그에게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이상한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장윤석은 회사에서 아버지와 강도윤이 나눈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 강도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분명 단순한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장윤석의 불안과 분노를 극대화했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인 거지? 장윤석은 강도윤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과거, 가족관계, 특히 그의 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윤석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세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미숙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25년 만에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비서 정미숙이라는 사람을 찾아주게. 25년 전 우리 회사 비서였네. 정미숙이요? 혹시 강도윤 씨의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장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비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어떻게 알았나? 직원 가족 정보에서 봤습니다. 강도윤 씨 어머니가 정미숙 씨더군요. 장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예감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25년을 버텨온 정미숙의 인내는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녀는 아들이 일하는 회사가 바로 그 사람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저 멀리서 응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죠. 도윤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주말에 집에 온 아들에게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은 재미있고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정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윤석 이사님이 제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윤석, 장세훈의 장남이자 공식적인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을 닮았다는 것도. 그냥 내 일에 집중하거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미숙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니까요. 며칠 후 정미숙은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한 모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JH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장윤석 이사가 요즘 어떤 젊은 직원을 괴롭힌다면서요? 고졸 출신이라 질투한다던데. 맞아요. 강도윤이라고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친구인데 장남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정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회사에서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장세훈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하루 쉬기로 했고 버스를 타고 JH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5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정미숙은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장세훈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정미숙이라고 전해주세요. 리셉셔니스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세훈이 그녀를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그녀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비서가 정미숙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안에 장세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와 카리스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미숙 씨.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살렸습니다. 정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25년 만이네요. 장세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앉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정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를 지운 줄 알았겠지. 장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하루도 당신 얘기를 나쁘게 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당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장세훈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미숙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숙이, 그 아이가 지금 이 회사에 말도 안 돼. 믿기지 않겠죠?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당신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정식 아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도윤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러 왔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니까 최소한 평범하게 일할 권리는 보장해줘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장세훈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오래전 버렸던 권리였기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미숙이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한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 인간의 아들이라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온 강도윤은 길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니. 그것도 자신을 괴롭히는 장윤석의 친아버지라니.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도윤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져 그의 옷을 적셔도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한 허탈함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너무 약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때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장세훈은 도윤을 원하지 않았고 그와 어머니를 버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통화를 끝내고 도윤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겠다고. 이제 그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참기만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요. 함께 하실 분 있으신가요?
뜻밖의 제안에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과 함께 일하며 그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해왔던 그들 중 5명이 곧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도윤 씨. 그렇게 도윤은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JH그룹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신이 버려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가문의 사업을 위협할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편 장세훈 회장은 정미숙과의 만남 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왔던 그의 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버렸던 아들이 이토록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있었고, 심지어 그의 정식 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장세훈은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도윤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장세훈은 한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도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주게. 그리고 장윤석도 내 사무실로 부르게. 잠시 후 장윤석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장세훈은 아들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윤석아, 나는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내 행동은 실망스럽구나. 장윤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도윤에 대한 내 태도를 말하는 거다. 업무적으로 괴롭히고 뒤에서 방해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구나. 장윤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단순한 업무상 갈등일 뿐입니다. 제가 후계자로서. 장세훈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후계자라. 그래, 내가 내 후계자다. 하지만 후계자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이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해. 장윤석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강도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저도 강도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장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아버지와 정미숙이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 이복 형제죠. 장세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윤석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알았지? 회사에 귀가 많습니다. 어제 정미숙이 회장실에 왔을 때 모든 대화가 새어나갔죠. 장윤석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강도윤을 인정하실 겁니까? 당신이 버렸던 사생활을. 저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장세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은 25년 전 자신이 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는 가문과 회사의 명예를 위해 정미숙과 아이를 버렸지만 지금 그는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 강도윤은 퇴사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JH그룹의 주요 사업 영역을 분석하고 그 틈새를 공략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JH그룹이 약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작지만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업가였고 언젠가는 그를 버린 아버지와 형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인물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강도윤이 JH그룹을 떠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죠. 도윤은 함께 나온 5명의 팀원과 네오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빠른 속도로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JH그룹이 약점을 보이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으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에 네오스페이스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세훈의 집무실에서 한 비서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신문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JH그룹 경쟁자로 떠오른 네오스페이스. 창업자는 장세훈 회장의 숨겨진 아들. 장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네오스페이스의 성공 비결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강도윤은 직접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기업이 보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앵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강 대표님과 JH그룹 장세훈 회장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메라가 강도윤의 표정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25년 전 JH그룹에서 비서로 일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어머니 한 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대답은 직접적인 확인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JH그룹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세훈은 그날 밤 집에서 홀로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강도윤의 모습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요? 도윤의 말투, 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윤석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강도윤의 인터뷰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어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장세훈은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적 대응? 무슨 근거로? 도윤은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아버지, 그럼 이대로 강도윤이 회사를 위협하게 놔두시겠다는 겁니까? 장세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가 평생 회피해왔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가문과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올바름을 택할 것인가. 그때 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장세훈과 장윤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JH그룹의 불법 자금 운용과 내부 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윤석이 주도한 여러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이는 곧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강도윤의 소행이겠지. 장윤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세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도윤이 회사를 떠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었고 도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검찰이 JH그룹에 대한 전격 수사에 나섰고 장윤석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장세훈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장세훈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내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후계 구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장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JH그룹의 다음 후계자로서 강도윤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회장님, 강도윤이라면 네오스페이스 대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강도윤은 제 아들입니다. 장세훈의 고백에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 전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와 그의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적임자는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장세훈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도윤을 새로운 후계자로 영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장윤석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세훈은 직접 강도윤을 만나기 위해 네오스페이스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 쾌적한 사무실 안에서 도윤은 회의를 진행 중이었고, 장세훈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리더십, 팀원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문제 해결 접근법은 그가 타고난 경영자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도윤의 사무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삶의 굴곡이 새겨진 나이든 아버지와 냉정한 눈빛의 아들, 25년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드디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윤아. 아니, 강 대표님.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세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제안이신가요, 회장님? 장세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JH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주지 않겠나? 강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평생 기다렸던 말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가장 예상치 못했던 말임은 분명했습니다. JH그룹의 후계자라니. 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8회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간들, 학벌 때문에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JH그룹에서 장윤석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상황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알아. 너무 늦었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었다. 올바른 선택이요? 25년 전 어머니와 저를 버렸을 때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장세훈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단지 내가 보여준 능력과 인품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세상이었죠. 회장님, 제가 네오스페이스를 창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JH그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아닌 강도윤이라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요. 도윤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세훈의 제안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결코 원망이나 미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의 말에 장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오스페이스는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JH그룹에 합류한다면 어머니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홀로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장세훈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물론이다. 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2달 후 강도윤은 JH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언론들이 고졸 출신 CEO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취임식 날 JH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장세훈이 먼저 단상에 올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JH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강도윤 대표를 임명합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회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도윤이 제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회장의 고백에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이미 소문으로는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장세훈이 직접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장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5년 전 그와 그의 어머니를 제 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실수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JH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새로운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진정한 가치 창출이 우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다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JH그룹은 정미숙 재단을 설립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홀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도윤의 말에 현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미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도윤은 회사 입구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도윤은 그 따뜻함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날 반듯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 자리는 엄마와 나 둘 다 할 것이에요. 정미숙은 웃으며 아들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항상 말했잖니. 이제 너는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이후 JH그룹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강도윤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네오스페이스와의 전략적 제휴는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정미숙 재단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세훈은 도윤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고 장윤석은 해외로 떠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도윤의 이야기는 한국 재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대기업의 CEO가 된 인물, 버려졌지만 꺾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아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지만 진정한 자격은 피가 아닌 열정과 노력,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강도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앞에는 더 큰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함없이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지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갖게 된 진정한 피의 자격이었습니다.